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이 말을 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막 어떤 EC가 좋다, 서머 프로그램 좋다 추천 막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후반에 12학년 갔을 때 아이들이 무너지더라고요. 후반에 갔을 때 선생님 저 막 EC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저 학교 뭐 지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이브리그 합격 신화를 써들어가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 에듀 대표 샤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 어머니분들께서 5월 달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이 질문 자체를 먼저 한번 바꿔보죠. 여름방학 때 뭐가 가장 좋냐가 아니라 여름방학 때 나한테 맞는 활동이 뭐냐로 프레임을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한테 가장 맞는 활동이 뭐냐로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방학 때 인턴십이 좋아요? 리서치 페이퍼가 좋아요? 아니면 어떤 캠프가 좋아요? 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상황에서 여름방학 때 준비할 건 뭐가 되나요?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리스트 1위부터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C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GPA 선행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진부하게 들리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거는 정말 뭐 유명한 캠프라든지 정말 좋은 리서치 페이퍼 없나요? 라고 물음을 해주시는데 저야 유명한 캠프 100개도 추천해 드릴 수 있죠. 유명한 논문 100개도 추천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 학생이 사실 GPA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름방학 때는 무조건 GPA 선행을 해가지고 다음 학기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잘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 수업을 더 잘 듣고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인데 학생이 다음 학기 거를 미리 안 상태에서 수업을 만약에 듣고 다음 학기 수업이 쉽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업 참여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참여도가 올라간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추천서도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서를 강조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래스 컨트리뷰션,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내 스파이크 방향성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름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랑 인터랙션이 훨씬 많아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 추천서도 너무나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GPA 선행을 항상 공부하고 다른 어떤 활동을 막 하는 것보다는 다음 학기 거를 준비를 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큰 관점이랑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는 GPA적인 거, 선행학습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저는 첫 번째로 여름방학 목표로 항상 잡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도 EC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SAT예요. SAT 지론이 하나 있거든요. SAT는 여름방학 때 몰아치는 게 아니라 매주 꾸준하게 세트 문제를 풀고 매주 꾸준하게 단어를 외우고 9학년 때부터 쭉 12학년까지 가져가는 거. 그래야지만 정말 SAT가 1570, 80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데 왜 여름방학 때 SAT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내가 SAT가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SAT로 열심히 여름방학 때라도 더 해야죠.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도 꾸준히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아직 안 나왔다면 여름방학 때는 우선 SAT를 먼저 잡아주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름방학 때는 EC가 아니라 GPA 선행 과목 그리고 SAT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이 말을 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막 어떤 EC가 좋다, 서머 프로그램 좋다 추천 막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후반에 12학년 갔을 때 아이들이 무너지더라고요. 후반에 갔을 때 선생님 저 막 EC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저 학교 뭐 지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또 점수적인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강조드리냐면 EC적인 부분은 컨설팅에서 짜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예쁘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수적인 부분은 저희가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표면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현재 이거를 못 땄을 때 나중에 바꿀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EC 논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제라도 추가할 수 있죠. 물론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그만 활동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GPA는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꾸죠. SAT는요. 나중에 시험 볼 수 있긴 하지만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죠. 그래서 제가 이 넘버링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EC겠죠. 이 두 가지가 잡히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남들이 하는 EC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룹 하나를 잡고 여기서 스파이크 방향성을 짠 다음에 나머지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캠프는 EC가 아닙니다. 유명한 인턴십도 EC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열정이랑 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룹이 이미 생기고 내가 이 분야를 쭉쭉쭉쭉 파다가 나머지 리서치나 인턴십들이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GPA랑 SAT 잡고 나서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EC 방향대로 내가 스파이크를 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미 내가 패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인턴십이랑 리서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기준선을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이미 놓쳤을 때 바꿀 수 없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제일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리서치는 언제라도 쓸 수 있죠. 근데 인턴십 기회는 항상 있나요? 항상 없죠. 그러면 그 경우에서는 저는 인턴십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리서치는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C도 제가 GPA랑 SAT에 가지고 있는 철학처럼 똑같이 접근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12학년 때 갔을 때, 그리고 11학년 말에 갔을 때 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걸 그때 채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파트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구성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부하지만 맞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제 철학이고, 진부하지만 정말로 합격률이 높이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어떻게든 막 유명하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속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내 길을 걸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저희 합격생들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름방학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 퍼스트 클래스 에듀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